자,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현대소설 종탑 아래에서를 공부하기 전에 소설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소설을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 TV 보시면 좋네요. 자, 일단 소설의 뜻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시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작가가 상상해서 꾸민다. 한마디로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꾸미는 게 아니라 어떤 거?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작가가 꾸민다는 것이죠. 자, 그런 소설의 특성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구성. 일단 사실이 아니에요. 등장인물, 현실의 인물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개연성. 실제로 일어날 만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 고누가 피찬이의 머리를 한 대 툭 때렸다. 이거 사실 현실에서도 일어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럼 개연성입니다. 진실성. 진실성, 삶의 진실을 추구하고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찾는다는데 말이 어렵죠. 진실성은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의미하는 사실성과 다르다. 한마디로 진실된 이야기다. 하지만 그것이 뭔가 아니다. 사실은 아니다. 산문성. 현대 시는 문문이지만 이거는 줄글이잖아요. 그 다음에 서사성. 잘 보세요. 인물이 있어요. 소설에는 사건이 있어요. 배경이 있습니다.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 서사성입니다. 예술성,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모방성, 현실 세계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많은데 한번 설명하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링크를요 선생님이 이 동영상 올리면서 같이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링크 찾아서 들어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소설과 현실은 어떻게 다르냐? 현실에서도 소설에서도 인물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또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차이점, 소설은 작가가 꾸며냈어요. 가짜 인물이 등장해요. 필연적인 사건 전개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있는 그대로 사실 세계입니다. 현실은. 실제 인물이 등장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됩니다. 당연하죠. 현실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소설에서는 필연적인 사건 전개, 시간의 흐름대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의 흐름대로 가는 소설도 있어요. 저녁이 됐어요. 그러면 저녁에 건우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내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진짜 짜증났어! 하면서 다시 학교에 있었던 아침과 점심으로 되돌아가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꼭 시간의 흐름대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인데요. 주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소설 구성의 3요소. 소설에선 반드시 뭐가 등장한다? 인물이 등장한다. 인물이 1명 등장할지 10명 등장할지 100명 등장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인물, 중심 인물입니다. 중심 인물. 중심 인물은 보통 3명 이내, 4명 이내가 되겠죠. 영화에서 주인공 아무리 많아봤자 3명, 4명이죠. 사건, 인물이 벌이는 일과 행동, 영화 도둑들에서, 아니 최근에 나온 영화 범죄도시, 범죄도시에서 마동석, 그 다음에 그 범죄자 장첸 역할로 나온 윤계상, 이 둘이가 주연인데 선과 악의 대립이 있죠. 자, 이게 인물이 벌이는 일과 행동입니다. 그 조폭인 장첸이 벌이는 그런 악랄한 범법 행위를 마동석이 맞서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사건. 그 다음에 배경,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간과 공간. 그 범죄도시에서 시간은 2000년대 초반, 공간은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서울에 있는 대림동을 배경으로 하였죠. 자, 소설을 구성의 단계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되겠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소설 인물 방금 했잖아요. 중요도에 따라서 주요 인물하고 주변 인물, 주인공과 엑스트라, 역할에 따라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 주동 인물은 착한 놈, 반동 인물은 나쁜 놈. 서로 대립하는 겁니다. 주동 인물 형사인 마동석, 반동 인물 그 조폭인 장첸 역할의 윤계상. 성격에 따라서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이 있는데요. 뭐냐 이게? 전형적 인물, 그냥 콩쥐 팥쥐에서 콩쥐는 착한 여자애, 팥쥐는 나쁜 여자애. 이게
착한 여자의 전형적인 인물은 콩쥐, 나쁜 여자의 전형적인 인물은 팥쥐. 개성적인 인물은 뭐냐? 그 시대에 와 이런 또라이가 없어. 이런 성격은 보기가 힘들어. 이런 인물이 바로 개성적 인물이 되겠죠. 자, 그 밑에는 평면적, 입체적 인물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인물 제시 방법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소설의 갈등.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4가지 강조하고 싶어요. 인물들이 벌이는 사건, 그 다음에 그 인물들이 활동하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인물 간의 갈등. 그럼 인물이 뭘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느냐? 바로 인물 간의 대화나 행동을 보면 갈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탑 아래에서요, 그것을 보고 인물, 사건, 배경, 갈등을 파악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갈등.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나빠지는 거죠. 갈등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물의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내죠. 권우가 옆에 있는 희창이의 짜장면을 훔쳐먹었다. 그때 희창이가 권우한테 말했다. 야 이 새끼야! 하면서 권우의 뒤통수를 한 대 퍽 때렸다. 야 이 새끼야 라는 희창이의 말, 그 다음에 권우의 뒤통수를 때린 희창이의 행동, 이 2가지를 통해서 누구의 성격을 보여줍니까? 희창의 성격을 보여주죠. 성격이 더럽죠. 이야기 긴장감을 조성하고 독자 흥분이 불어일으킨다. 가만히 있는데 권우가 희창이 짜장면 훔쳐먹다 희창이한테 한 대 맞았습니다. 욕을 얻어먹고. 그러면 당연히 와 긴장이 막 되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긴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갈등 해결 과정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낸다. 이때 권우가 희창에게 용서를 구하고 희창이도 권우한테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둘은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서로 짱친이 됩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해결이 되죠. 그러면서 작품의 주제가 드러난다. 주제는 무엇이냐?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주제. 됐죠? 갈등이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건을 벌이고 갈등이 드러나고 그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정을 작가는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갈등,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는데요. 거의 마지막입니다. 내적 갈등.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혼자 속으로 막 고민하는 건 내적 갈등입니다. 외적 갈등,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 권우가 희창의 돈을 빌려서 안 갚았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 홍길동이 출세하고 싶은데 서자라서 출세를 못합니다. 이거 신분이 낮아서 그러죠. 개인과 사회와의 갈등, 개인과 자연과의 갈등. 권우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이 불어서 다 날아갔습니다. 개인과 자연 사이의 갈등, 개인과 운명의 갈등. 권우는 출세를 하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 암에 걸렸어요. 이것이 권우의 뭡니까? 운명이죠. 자, 소설의 배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연적 배경 놔두고요. 자, 자연적 배경은 인물들의 행동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시간,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공간, 보석, 이렇게. 사회적 배경, 인물들 둘러싼 사회현실과 역사적 상황, 일제강점기라는 사회적 배경. 심리적 배경, 인물이 놓여있는 심리적 상황의 독특한 내면 세계, 일제강점기에 일본 놈들에 의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셔버렸다. 인물의 심리가 굉장히 괴롭고 불안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심리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시점 넘어가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설의 인물, 사건, 배경, 갈등 4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소설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물, 사건, 배경, 갈등을 이 교과서 151페이지에 있는 종탑 아래에서를 통해서 어떻게 파악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